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납북자 가족 모임. 네,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가 나와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식사 등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조만간 이 중단 여부를 결정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밥을 먹고 싶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밥을 식사에 좀 집착하시는 경향이 있으신가 봐요. 다음 달 10일 전까지 전단 살포 중단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느 범죄 단체가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하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고 협상 카드로 꺼냅니까? 범죄 저지를지 말지 10일까지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모셔서 또 챙겨주고 식사도 마련해주고 근데 이게 또 사실일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내막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진행한 범법 행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벌받아야죠. 공권력의 정면으로 도전해서 외환 유치를 시도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하나는 왜 갑자기 중단을 했냐는 거죠. 절대 안 멈출 것처럼 계속 협박했잖아요. 네, 정부 청사 앞에서 계속 협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첫 번째로 좀 생각이 드는 것은 미국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납북자 가족 모임이 처음 등장했던 과정이라든지 좀 힘을 실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은 미국의 지원과 미국의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무부 고위 관리도 만나주고 뉴욕 타임즈에서 굉장히 긴 인터뷰를 2010년대에는 내주기도 하고 워싱턴에서 관련한 토론회도 좀 진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납북자 가족 모임 자체에 미국이 관여되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북한과 만남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하잖아요. 친서 보냈다 까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을 또 언론에 공개하면서까지 우리는 북한의 대화 의지가 있다. 제발 만나달라. 이런 구걸을 하는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실제로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는 거고 북한의 군사력이 실제로 강화되면서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데 이 납북자 가족 모임의 전단 살포를 중단시킴으로써 그런 의중을 전달하려고 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납북자 가족 모임이 정부에서 만나주기만 하면 우리에게 들어주기만 하면 우리는 중단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떡밥을 던져놓은 거구나. 계속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해주기만 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만나주기만 하면 자기네들 접는다는 게 지금 이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2번 날렸을 때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날렸잖아요. 그래서 이자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은 정부가 통제가 안 되는 단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밥 사준다고 이걸 멈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의중이 반영이 됐겠네. 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메시지로도 좀 보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중단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걸 일부 수용해 줄 테니까 이재명 정부도 미국이 요구하는 측면들을 좀 수용해 줘라. 뭐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좀 계속한다든지 적경지역 포사격 훈련을 계속 진행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걸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납북자 가족 모임이라는 단체가 아예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 국민들의 분노가 정점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외환을 유치한 핵심 단체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거고 이랬다간 이 단체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 단체를 앞세워서 반북 인권 공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단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좀 남겨두려고 하는 이런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아주 분석이 좋은데요. 지금 이 뉴스만 보고 그냥 환영하는 입장만 있어요. 혹시 좀 따뜻한 모드로 분석이 좋은데요. 오늘 구산하니? 이런 분석 어느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됐다. 와 이렇게만 우리가 알지. 여기에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방송이 바로 구산화의 선을 넘는 사람들. 자, 오싹하네요. 네, 그만 따뜻해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김건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이야. 원래 여기 이 프로가 김건희 얘기 저격수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가 쏙 들어가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굉장히 좀 난감했어요. 김건희 기사를 1시간 동안 찾았었거든요. 왜 나오질 않나?
얼마나 단속을 잘하는지 김건희가 정말 안 나왔어요. 내란 이후에는. 네, 특검 시작하고 나서는 좀 더 나오겠어요? 네,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하나는 건보공단에서 김건희 오빠가 운영한 그 문제의 온 요양원 네, 부당 청구한 14억 4천만 원에 대해서 환수 통보를 했습니다. 갚으라는 얘기죠. 다시. 네, 그래서 네. 노인 학대하고 막 결박하고 심지어는 그 요양원에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신 네, 분이 돌아가신 어르신도 계셔가지고 고발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인력 배치 기준이랑 인력 추가 배치 기준을 완전히 위반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세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월 기준 근무 시간에 충족하지 않았는데 감행 없이 그 비용을 다 청구를 했고 그게 무려 4억 937만 원에 이른다는 거죠. 세탁 업무를 수행해내는 위생원이 네, 근무 일을 시간을 덜 제대로 안 했는데 했는데 그걸 다 요양 청구를 급여로 해서 네, 요양급여를 청구를 했다는 받았다고. 겁니다. 그게 4억이 넘는다고요? 네, 그리고 세탁 업무를 하는 대신 이 사람은 출퇴근 차량 운행을 또 했대요. 다른 일을 시키고. 네, 그러면 관리인이 세탁 업무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인도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업무 시간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2억 5,586만 원 정도의 이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 비용들이 나라에 청구를 하면은 지원되는 금액인가 봐요. 네. 아, 요양원에 대해서는 네, 장기 요양 급여 비용으로 지불이 되는 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종사자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온 요양병원에 2022년부터 2025년 동안 지원된 비용이 약 51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부당 청구 금액이 6억 6,500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조사 대상 기간이 아니었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그 기간에도 동일한 식의 부당 수급이 있었던 거죠. 그게 한 7억 정도. 그래서 총 부당 수급한 비용이 14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네, 그 돈이 이제 최은순이나 이 김건희나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근데 거죠. 이자들이 정말 나는 김건희는 처가가 아니지. 김건희네 일가가 돈에 중독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돈을 벌 이유가 없잖아.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돈이 이미 충분히 많은데요. 너무나 많고 해먹은 것도 진짜 많은데 14억을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요양원을 불법 행위들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서 병원을 못 가서 돌아가시는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진짜 악마 같은 자들이라는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네, 중독 정말 아닌가 싶어 진짜. 단군 일에 최대로 부패한 가정이다. 부패라는 용어도 뭔가 범죄 있어 보여. 가정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추잡하고 처참한 수준의 사람들 같아요. 근데 정말 막 탈탈 털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코로나19 당시에 그 종사자 지원금이 나왔는데 이걸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돈도 한 500만 원. 500만 원. 그 돈도 악착같이 어딘가 띵땅 치는 거다, 이렇게 진짜. 네, 이렇게까지 해먹고 있었던 거죠. 악착같이 정말 돈을 왜 모아야 되지? 이거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중에 부당 수급한 거를 적발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법인에서의 문제라든지 뭐 회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조사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역이 드러나면 어마어마한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고발이 이루어지고 면밀한 수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이건 바로 환수 조치를 이제 네, 곧 취한 시작할 것 거고요.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게 이제 이 사안만 해도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확정이 됐다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양원에 이런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학대하는 요양원들 이런 것들도 뉴스가 되게 크게 나는데 그거를 김건희가 대통령의 부인 일가가 했다라는 거는 충격적인 뉴스예요. 근데 너무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지금 자, 뭐 이 뉴스는 김민석 진짜- 총리에 대한 뭐 물어뜯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